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제 현금의 지출입니다. 전 시간에 현금 수입해봤죠. 이번에는 현금 나가는 거. 분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정석은 계정 과목 외우고 거래입 완료서라고 그랬죠. 근데 간편 분계법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었죠. 차변,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것만 기억해도 기본적인 건 됩니다. 기본적인 걸 숙달시켜 놓고 나서 이제 거래입 완료서들을 이제 집어넣어 보면 원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지출하는 걸로 가볼까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여기서 계정 가면 뭐가 보입니까? 예, 이자. 그리고 현금. 그렇죠. 이자와 현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왔다. 그럼 된 거죠. 일단 현금이 지급, 나갔으죠. 나가면 어느 변이었죠? 그렇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었죠. 대변에 현금이죠. 금액은 물론 써있는 28만원 적으면 되고, 그리고 돈을 현금 먼저 적었습니다. 이제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리고 돈이 나간 걸 먼저 적은 다음에 그 나간 이유를 차변에 적으면 되죠. 차변에 뭘 준 거죠? 이자. 그죠? 이자 줄 때 쓰는 말은 뭐다? 이자? 비용. 그렇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을 쓰면 됩니다. 28만원. 됐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이거부터 적으면 분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먼저 써놨으니까 이대로 먼저 익혀두신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해진 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 이달분 집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서 보이는 단어, 그죠? 집세하고 현금이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부터 따져봅시다. 돈, 현금 들어왔다 나갔다. 나가면 어느 변? 대변. 그죠? 이럴 때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은연중에 따라하면 시나브로가 뭐라고, 혹시 시나브로 써놨는데 무슨 뜻인지 안 찾아보셨어요? 넘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원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나가면 대변이 됐죠. 대변에 현금, 그리고 금액은 38만원. 그 다음에 뭘 준 거냐, 이유를 이제 차변에 쓰면 되죠. 이제 자, 대변은 썼으니까 이제 차변에다 뭔가를 쓰면 되죠. 자, 돈이 나갔죠. 대변에 나간 이유가 뭐냐? 집세. 집세를 주는 걸 뭐라고 하더라? 임차료. 받는 건 임대료. 그렇죠. 주는 건 임차료, 받는 건 임대료입니다. 여기서는 주는 거니까 임차료죠. 아, 옛날에는 여기다 지급자를 많이 붙였어요. 이게 지금도 모 강사, 강의도 저도 딴 사람들 강의 이것저것 조금씩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는데 아직도 지급임차료만 이렇게 쓰는데 많아요. 옛날 한 10년 전에 쓰던 거예요. 요즘 지급 잘 안 씁니다. 물론 가끔 우리 프로그램에도 가끔 지급임차료, 이게 지급을 세팅해 놓을 때가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고, 보통은 그냥 요즘은 임차료입니다.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헷갈리죠? 임대, 임차. 돈 빌려주는 거 대여, 건물 빌려주는 거 임대. 그렇죠. 이런 용어를 빨리빨리 익혀야 돼요. 특히 요즘 어린 친구들은 한자를 많이 안 쓰니까 용어 익히기가 더 힘들어요. 자, 돈 빌려주는 거 대여, 건물 빌려주는 거 임대, 돈 빌리는 거 차입, 건물 빌리는 거 임차. 됐죠? 빌려준 돈 대여금, 빌려온 돈 차입금, 건물 빌려주는 거, 그리고 건물 빌려주고 집세 받는 거 임대료, 건물 빌리고 집세 내는 거 임차료. 구분됐어요? 갈까요? 네, 가요. 3번. 아, 이게 뭐야? 아보다 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죠? 따. 전 여름에도 가끔 일부러 따를 마셔요. 아도 맛 시원하고 좋지만 따가 더 맛있더라고. 아닌가? 알아서 하세요. 넘어가요.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서 보이는 단어 두 개. 외상매입금 또 현금. 그렇죠. 외상매입금하고 현금만 눈에 들어왔으면 다 한 겁니다. 그 중에 뭐니 해도 뭐부터 따져라? 돈부터. 그죠? 현금. 돈 들어왔다 나갔다. 나가면 어느 변? 대변. 그렇죠. 대변. 그럼 대변에다가 현금을 먼저 쓰면은 되는 거죠. 현금을 먼저 씁시다. 250만원. 그리고 돈이 나간 거 대변에 적었으니까 이제는 나간 이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갔겠죠. 그 이유를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뭘 줬다? 외상매입금. 여기다 그냥 외상매입금 쓰면 되죠. 외상매입금 쓰고 250만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거부터 결정하고 반대쪽에다 이유를 쓰면 되죠. 이것도 정석대로 좀 가보면 현금 나간 거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고 자산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감소, 자산이 감소되는 것이고 외상매입금 갚은 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분계를 먼저 이제 할 줄 알면 요 자산부채 따지는 거 생각보다 좀 쉬워지니까 우선은 분계 자체에 먼저 초점을 먼저 맞추자 이거죠. 정석대로 강의하고 정석대로 배우는 게 물론 제일 좋은데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약간 간편법 이런 걸로 먼저 기본적인 거 익히고 나서 정석을 익히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정석대로 정석에 가깝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정석대로 합니다. 자, 근데 분계는 워낙에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거 이런 거부터 먼저 익혀두고 나서 원리를 익혀도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하였던 약소금을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요거는 지급어음인데 지급어음 써놔요. 지급어음 밑에다 써놔요. 지급어음. 어음 발행할 때 쓰는 말이 뭐였다? 지급어음. 이거 계정 과목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계정 과목 설명한 강의를 먼저 듣고 하시고, 자, 그건 조금 했다 그럼 이제 이거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급어음을 현금으로 갚은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 못 쓰는 돈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좀 못 쓰는 돈 택배로 좀 보내봐요. 한 박스씩 주셔도 돼요. 집에 한 5톤씩은 있다면서요. 제가 좀 없어요. 좀 보내주세요. 좀. 어쨌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나가면 어느 변? 대변. 그죠? 대변의 현금입니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죠. 금액은 500만원. 자, 돈 나간 거 적었으니까 나간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차변에다가 그래서 아까 뭐였죠? 상품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을 뭐라고 했었죠? 지급어음. 그죠? 지급어음 갚았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감소. 어머나? 이렇게 박혔죠? 금액을 500만원이구나. 500만원. 쓰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쓰면 끝난 거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정석대로 가보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것이고, 그리고 지급어음이라는 뭐가? 그죠? 부채. 갚을 거. 부채가 감소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거래의 판료소를 먼저 안 적어도 되더라. 물론 1, 2번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 임차료라는 비용 발생,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돈을 위주로 먼저 파악하는 걸 해본 거예요. 참 진짜 완전 기초적인 분계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이거 어차피 근데 기초를 지나서 뭐 중급이나 뭐 어디로 가더라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기본 원리를 익혀주자 이거죠. 그 다음 5번 국민은행에서 빌려왔던 단기 차입금, 빌려왔던 돈이죠. 차입금 부채에, 자,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죠. 받을 채권은 자산이고 갚을 채무는 부채입니다. 받을 건 자산, 갚을 건 부채 아시죠?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현금으로 상환 갚았다. 그럼 돈이 들어온다 나간다? 나간다. 나가면 어느 변? 대변. 안 따라해요? 따라해야 되는데 조용한 독서실에서 말고 그게 아니면은 다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현금으로 상환,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800만원. 그리고 돈 나간 거 대변에 먼저 적었죠. 그럼 나간 이유를 차변에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뭘 갚은 거다? 차입금,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그래서 800만원 적으면 끝입니다. 됐죠? 끝난 거죠. 근데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것이고, 그죠? 또 이건 차입금이라는 뭐가? 부채가 감소. 갚았으니까, 빚진 걸 갚았으니까 갚은 건 부채 감소, 차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를 나중에 보면은 차변 쪽에 뭐 있고 대변 쪽에 뭐 있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익히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라는 걸 먼저 숙지하시고 하나하나 써가면서 익혀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분계를 척척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끝날 때쯤 되면은 앵간한 분계는 눈으로 슉 그러길 바랍니다. 자, 6번 전월에 외상으로 구입했던 영업용 차량 대금. 여기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어요?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재고자산일 때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쓰죠. 재고자산일 때, 상품이나 제품일 때. 근데 재고자산이 아닐 때에는 외상거래든 어음거래든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단어를 쓰라고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가지고 다시 놓으면
전월에 외상으로 구입했던 영업용 차량,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이때는 뭐였다? 외상매입금 D죠. X죠. 미지급금.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다 미지급금 쓰세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그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갚을 거니까 부채죠.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갚은 거죠.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돈이 나가죠. 나가면 대변입니다. 대변에 현금, 그래서 3,500. 그 다음에 돈이 나간 이유를 차변에 쓰면 됩니다. 그 이유가 외상으로 구입했던 영업용 차량대금, 아까 뭐라고 쓰랬죠? 미지급금. 그렇죠. 차변에 미지급금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거고 재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다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산 감소, 부채적 감소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것도 훌륭하고,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느 변에 뭘 써야 되는지를 우선 익혀두자고요. 왜 우리가 왼손, 오른손 있잖아요. 이거 왜 왼손이지? 오른손이구나, 참. 오른손이네요. 아, 여러분 화면 거꾸로 보이죠? 죄송해요. 건조한 거 봐요. 금방 안 나오네. 죄송해요. 이거 오른손이에요. 말을 잘못했나 봐. 그래서 근데 왜 오른손이죠? 이건 왜 왼손이죠? 그거 알아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죠? 이게 눈이죠. 코, 왜 이거 입이죠?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아, 우선 그렇구나. 일단 익혀두자 이거죠. 일단 익혀두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자 이거죠. 그 다음 현금 지급. 마지막 문제죠. 현금을 보통예금 시켰대요. 보통예금. 현금을 보통예금 시킨 겁니다. 통장에 집어넣은 거죠. 그럼 내 주머니에서 돈은 들어와야 나가요? 나가죠. 내가 통장에 돈을 집어넣는데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물어보면 돈이 들어온대. 아, 좋겠다. 은행에다 돈 넣는데 돈은 내 손에 들어와. 이상하죠? 내가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은 거라고요. 내가. 그럼 내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대변이지요. 그럼 대변에 현금 3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넣었으니까 보통예금은 증가하죠. 보통예금은 재산이 늘어납니다. 자산 증가 차변에 보통예금 3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분석해 보면 현금은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되는 것이고, 자산이 감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계좌에 돈이 증가하죠.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돈이 나간 것만 해본 거죠. 돈 나간 것만. 그래서 전 시간에는 돈 들어온 것만, 이번 시간 돈 나간 것만. 자, 문제 공통적으로 다 현금 지급하다, 현금 지급하다, 현금 지급하다, 현금으로 상환하다, 현금으로 지급하다 다 보이죠? 이렇게 돈이 나가면 대변에 먼저 적자. 대변에 현금 적어놓고 나중에 그 이유를 차변에 적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부채 감소다, 자산 감소다 따지는 것을 원래는 거래 요소를 파악한다. 거래 요소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해도 된다 이거죠. 우선은 기본적인 분계를 할 줄 아는 거. 됐죠? 그래서 현금 나가는 거 해봤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해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어디서든 뭐뭐뭐하고 현금으로 받다. 뭐뭐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분계를 먼저 익혀두셨으면 됐습니다. 자, 현금 나간 거 처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디서 무슨 내용 가지고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어요.